자, 12월 22일 일요일 부산 경남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는 풀게이트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다음 주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 주 경마도 보면 이 부산 경마는 출전 그 등록 두수가 경주에 25필, 20필 넘는 그런 출전 등록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10경주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좀 북적북적되고 있다. 근데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각 마방에서 상금벌을 위해서 좀 마방의 대표격인 마필들이 대거들 출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혼존 구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능력을 좀 인정하는 의외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승부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듯 보이는데, 다만 숨겨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판이 딱 열리면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집중될 마필들이 몇 두 있는 경주죠.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조금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최강 트리플,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글로벌 하이,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요. 7번 게이트의 로드 투 에이스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2번마 닥터 메티스가 막판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마필이 아마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선전을 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닥터 메터스는 솔직히 조교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닥터 시리즈의 마필이고 머스킷맨의 자마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막판 근성도 좀 보유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어쨌든 데뷔전만 치렀던 마필이기 때문에 나올 걸음은 더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최강 트리플은 직전 경주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솔직히 좀 졸전을 펼친 마필입니다. 스타트를 하면서 앞에 나섰는데 바로 뒤로 밀렸죠. 그러면서 뒷심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분명히 뒷심은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는데 데뷔전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정도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좀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정도윤 기수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7번마 로드 투 에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번 편성에서 입상권에 가장 근접한 그런 마필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뒷심까지 다 겸비한, 어떻게 보면 전개에 이점이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는데, 자,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다실바 기수가 지금 기승 정지죠. 그래서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실바 기수와 다나카 기수를 단순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다실바 기수가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주행 심사를 다나카 기수가 치렀기 때문에 입마호흡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여지고요.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글로벌 하이,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앞선 전개를 하고 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막판 한 발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3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그렇게까지 솔직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이라는 단점도 있고, 앞선을 갔을 때 조금은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안게이트 쪽에 좀 발빠른 마필이 몇 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꼬일 가망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4번 게이트에 있는 퍼스트 인텐션입니다. 자, 이 마필이 솔직히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10월 26일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이 나왔던 마필이고 직전 주행심사에서는 조금은 아쉽게 주행심사를 통과한 마필입니다. 초반에 스타트를 끊어놓고 바로 뒤로 밀리면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입니다. 이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들이 지금 몇 두 지금 선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의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활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 마필이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입니다. 원래 세이브 더 월드가 이 마필 자체가 좀 순발력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자마들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최근 살아나고 있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아마 이번 경주 인기권에선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있지만 당일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만 좀 좋아 보인다면 어찌 보면 좀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신마 경주기 때문에 솔직히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인기마가 선전을 하는 구도 속에서 저는 데뷔전을 갖는 4번마 퍼스트 인텐션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퍼스트 인텐션, 7번마 로드 투 에이스, 그리고 5번마 최강 트리플, 복병마로 2번마 닥터 메터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능력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 다시 말하면 장래 발전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다 보니까, 글쎄요, 마필의 기본 능력보다는 뭐 전개에 의해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하고,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저배당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그래야지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주가 어떻게 보면 좀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저 인기마라 하더라도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가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난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중은 더 힘들죠. 그러면 적중을 하고도 난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경마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배팅에 집중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중을 하기 위해서 경마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상가들은 뭐 전문 예상가라면 당연히 적중이 많아야 되죠. 근데 일반 배터, 저처럼 또 실전 배터의 입장에서는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수가 중요합니다. 물론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경마가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환수를 생각하는 배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간단히 전개를 보시면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5번마 더스틴 마린과 6번마 불의 평화,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7번마 토암산 대양, 9번마 원더풀 포춘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하면서 이루어지는 전개. 그래서 결국 이 네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5번마 더스틴 마린, 직전 경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그리고 외곽에서 기습 선행을 나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거리가 좀 아쉬웠죠. 1200이라면 충분히 버텼을 텐데 1400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능성은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 특별히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게이트의 이점으로 역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6번마 불의 평화는 뭐 믿고 보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고, 어떻게 보면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이 마필이 계속 뭐 바닥권에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좀 순발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앞선 전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뒷심은 나오질 않았지만, 자,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운 선행도 가능하다. 그러면 5번마 더스틴 마린을 조금은 빨리 넘으면 선행을 갔을 때 전개는 유리해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기대를 안고 인기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이 아직까지는 뒷심 검증이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앞선에 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조교 모습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고개가 높고 제어자의 수능도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이마필은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7번마 토암산 태양은 솔직히 실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마필을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인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지금 1경주에 나오는 1경주 2번마였나요? 메터스 썬더가 있는데 그 마필과 조교를 하는데 쉽게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메터스 썬더라는 마필이 닥터 메터스죠. 닥터 메터스라는 마필이 1경주의 인기마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조교 모습으로 봐서는 저 7번마 토암산 태양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9번마 원더풀 포추는 이제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고 막판 뒷심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밋밋하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번 경주 편성은 어쨌든 약해졌습니다.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앞선에 붙인다면 저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저는 6번마 불의 평화를 조금은 위험하게 보고 있고 나머지 세 마필의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11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은요,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늑발을 했던 마필이죠. 근데 막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쉽게 3착,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 다음을 이제 강서구청 장배 대상경주에 나왔죠. 뭐 최강마, 2세 최강마들이 다 출전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여기를 왜 출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마주나 또는 마방의 입장에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보내긴 했을 텐데, 과연 이때 이 강자들과의 경합이 이 위대한 약속의 입장에서는 독이 됐을지 약이 됐을지는 향후 행보를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자와의 경험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마필이 한번 기세가 꺾여버리면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10월달 경주에서 이 마필이 폐출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주를 완전히 망쳤는데 이제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폐출혈이 났던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렵고 주행심사도 뭐 겨우겨우 통과한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마필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죠. 어차피 2세 마필들입니다. 대부분의 인기마들이 다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저는 10번마 위대한 약속이 절대 이번 편성에서 밀리는 걸음은 아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우에다 기수라면 어쩌면 더 어울리는 그런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위대한 약속, 5번마 더스틴 마린, 7번마 토함산 태양,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원더풀 포춘, 이 네 마필을 추천하고요. 인기마인 6번마 불의 평화를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장래 발전 기대치라든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4번마 소드마스터와 10번마 초격차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16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변수도 조금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방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아리온 태양, 3번마 보령 라이트 퀸, 4번마 소드마스터, 5번마 라임트리, 9번마 딕시 위너, 10번마 초격차.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퀸즈 플래타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이제 김혜선 기수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더 무서운데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생각보다 편성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편성이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번마 아리온 태양 5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고 1600m 경주 안게이트에 순발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유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좀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체중이 좀 급격히 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이 체중 변화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이 좀 빠져나온다면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개로서 가장 유리한 마필이 될 수 있는 게 2번마 아리온 태양이고요. 자, 3번마 보령 라이트키는 이제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고 계속해서 이제 걸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자, 승군전에서 만만치 않은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4번마 소드마스터 이제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거든요.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대부분 앞선 전개보다는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 페더럴리스트의 신마들이 보면 자마들이 순발력까지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조금은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죠. 그때 2착을 한 마도 축제와 착차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조금은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를 했고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었죠. 뭐 쟁쟁한 상대들을 만났고 외곽 게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자,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아주 좋은 순발력은 아니지만 기본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고 막판 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만 놓고 본다면 가장 발전 기대치가 조금 높은 마필입니다. 자, 5번마 라임트리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 보령 라이트 퀸과 마찬가지로 점점 나아지는 걸음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근성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다른 인기마에 비해서는 뭐 기본 능력에서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승군전의 이 감량 이점 그리고 서승훈 기수라는 메리트 이것 때문에 글쎄 전개만 잘 탈 수 있다면 5번마 라임트리가 저는 솔직히 자력 승부는 좀 어렵다라고 보지만 전개에 의해서 앞선의 마필이 무너질 경우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라임트리고 선위권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다면 즉 경주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간다면 막판 탄력은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라임트리입니다. 자, 9번마 딕시미너는 성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4번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2착으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높은 레이팅을 보여받지 않다 보니까 직전 경주 국산마 5군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레이팅 35로 5군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가기는 했죠. 앞말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은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뭔가 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면모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딕시위너가 이 국산마 5군의 웬만한 편성에 나오면 거의 인기 1, 2마필일 겁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자, 10번마 초격차. 직전 경주 이마필의 이 뛰는 모습을 보면요, 상당한 발전 기대치, 그리고 향후에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는 상위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도 또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초격차라는 마필,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마필이고 거기에다가 최은경 기수가 최선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체형도 500kg가 넘어가는 아주 당당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기대치로 봐서는 20번마 초격차 그리고 4번마 소드마스터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저는 조금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개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2번마 아리온 태양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아리온 태양, 4번마 소드마스터, 10번마 초격차,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라임트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소액 배터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쉬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물론 뭐 경마라는 게 인기마 선에서 끝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기마들이 입상을 많이 하는 게 경마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뭐 인기 1, 2를 나눠 가질 마필이 28번마 스마트 보스, 그리고 10번마 드래곤 리벤저입니다. 직전 도민 일보배에 둘 다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고, 대상 경주에서는 모르겠지만, 뭐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나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특히 이 8번마 스마트 보스, 제가 직전 이 도민 일보배에서 이 4번마 클리논하고 이 2번마 스마트 보스, 이 두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조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두 마필의 조교를 보면서 뭐 이런 표현까지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발이 안 보였어요. 다리가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조교가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조교는 좋았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스마트 보스가 물론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스타트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 탄력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과 착차는 좀 많이 벌어졌던 그런 경주인데, 전 직전 경주는 유현명 기수한테 조금은 실망을 했던 그런 경주력이었습니다. 자, 서승훈 기수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금은 더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 어쨌든 다른 마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경주를 진행을 한다면 뭐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0번마 드래곤 리벤저는 어쨌든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인데, 역시 직전 경주 도민 일보배에서 강편성을 만났던 거죠. 자, 일반 경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에 좀 밀려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게이트 쪽에 이 10번마 드래곤 리벤저의 순발력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 했을 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소액 배터들한테는 별로 재미없는 경주가 되는데, 그래서 소액 배터들을 위한 뭐 삼복승이 있죠. 근데 삼복승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필의 아성을 어찌어찌 넘어볼 수 있는 마필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천하건강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4연승 도전 승군전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어쨌든 이 1400 경주에서 선행을 나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음이 무뎌졌는데 지금은 1200이거든요. 1200에서는 이 마필이 지금 앞선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10번마 드래곤 리벤저가 상당히 빠르게 나갈 거고 스마트 보스가 바로 붙여 나갈 건데, 결국 게이트의 이점이죠. 게이트의 이점으로 최시대 기수가 밀고 나오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고, 어차피 이 마필도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배달 메리트는 없는 거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봐 두셔야 될 마필은 이 3번마 전설의 순간입니다. 비교적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지금 41주 만에 출전이죠.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진 마필입니다. 거의 9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직전 주행심사 모습도 괜찮았고, 조교 모습도 양호하긴 한데 너무 강편성을 만났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강하다는 게 아니고 강한 마필이 두세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휴양 복귀전에서 바로 어떤 승부를 내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만약에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막 경합하는 가운데 초반 힘 소비를 한다면 막판 한 발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전설의 순간인데, 역시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마라는 게요,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고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배당이 심심찮게 나오는 게 경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스마트 보스, 10번마 드래곤 리벤저, 4번마 천하건강,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전설의 순간, 누구나 추천하는 마번을 추천하는 편성입니다.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5번마 유어턴,
7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자, 직전 브리더스 안말 경주, 안말 최강자들과 경쟁을 했던 마필입니다. 뭐 비록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 경주를 제외한다면 6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은 좀 검증이 된 마필이고, 앞선 전개도 하고 막판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천후의 마필이 되고, 또 하나는 부경의 1800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데,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스텔루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5번마 유어턴의 이성재 기수가 욕심을 낸다면 초반 선행을 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텔루나 바로 옆에 붙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충분히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 8번마 아잔타, 솔직히 마필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 2경주에서 이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경주도 나갔던 마필이고, 근데 대상경주급 정도의 마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거기에 1800m 경주 거리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유어턴, 그리고 8번마 아잔타,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복승식 조합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배당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소액배터의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는 경주입니다. 근데 다만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9번마 아름다운 인연이라든가 뭐 10번마 볼케이노 그릿, 특히 10번마 볼케이노 그릿은 좀 기복마입니다. 기복마이기는 한데 탄력이 붙으면 근성을 갖고 막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볼케이노 그릿이고, 2번마 레몬 불펜은 상당히 많은 그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하다가 최근 연승 달렸고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아쉽게 3착으로 승군을 한 거죠. 그런데 승군전에서 레이팅이 약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대한 이점은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2번마 레몬 불패의 전개가 조금은 어정쩡하다. 뭐 앞선을 가기도 조금 어려운 마필이고, 그럼 선입권 붙여뛰어야 되는데 갇힐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글쎄요,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있기는 한데,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1번마 세강채강, 기본적으로 기복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복마인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 근성이 선택적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을 부려서 막판 탄력만 붙이면 막판에 멋있게 날라오는 마필이고, 9월 13일 경주죠. 9월 13일 경주에서는 유어턴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도 않다는 얘기죠. 이 유어턴이 이번 경주에 거의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이겨봤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복을 보이다 보니까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직전에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예 스타트가 안 돼 버렸죠. 근데 아무래도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스타트를 끊을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솔직히 마필의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전개입니다. 전개로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이 12번마 은성영웅입니다. 자, 1800 부경의 1800 그리고 외곽 게이트, 그럼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서울의 1700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12번마 은성영웅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스타트. 그러니까 최근에 2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스타트 능력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했죠. 근데 전진구 기수,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진구 기수나 우에다 기수보다는 박재희 기수가 초반 스타트 능력은 더 앞서 있는 기수고 최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비인기마기 때문에 견제가 없죠. 그러면 이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습 선행에 성공만 한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1800m 경주거리의 특성상 좋은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행을 못 가면 따라 올라오는 전개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모 아니면 도인 마필이고 그냥 배당의 메리트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지만 경마라는 게 능력대로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전개에 의해서 순위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전개로 보고 있고, 좀 배당만 갉아먹는 어둡지 않은 이 복병마보다는요, 차라리 아예 배당을 노리고 승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아잔타, 5번마 유어턴, 1번마 세강최강, 그리고 복병마로 12번마 은성영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질주 습성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이 능력이나 성적을 떠나서 2번마 노돈비드, 4번마 아너칼, 5번마 정문코비, 6번마 까르페바벨, 9번마 비월, 11번마 파워사운드, 뭐 이런 마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번 경주에 안고 갈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2번마 노돈비드는 최근에 조금 침체기에 들어선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좀 승승장구를 하던 마필인데, 이제 9월 27일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주행 중지가 됐던 마필이죠. 좀처럼 자기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원래 선의권 앞선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근성으로 막판 한 발을 노리면서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9월 1일 경주에서 보시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블랙맘바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의 인기마인 이 1번마 영광의 에이스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죠.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침체기를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인데, 솔직히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뭐 그렇게까지 좋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2번 게이트 해볼 만한 편성,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지만 노돈비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거죠. 거기에 열심히 타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2번마 노돈비드를 어떤 식으로든 좀 추천을 하려고 하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아너칼은 근성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될 듯 말 듯한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좀 보이고는 있지만 편성만 잘 만나면 언제든지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일단 2등급으로 승군한 이후에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등급의 좀 중하편성 정도라면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근데 이번 편성은 아너칼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편성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5번마 정문코빗이 지금 31조 라이스 마방에서 2번마 노돈비드와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정문코빗은 글쎄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한 번쯤은 누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누려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 좀 출주 주기가 길어졌죠. 그래서 저는 31조의 입장에서 5번마 정문코빗보다는 2번마 노돈비드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까르페바벨은 좀 앞선을 가야 되는데
경주거리 1400m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마필이 만약에 1200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다면 언제든지 노려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9번 마 비월은 지금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이 12마필 중에서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게 이 9번 마 비월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5월 26일 경주에서 느닷없는 추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여기서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 이게 좀 아쉬웠었는데,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 그리고 다시 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모습을 보이기는 솔직히 뭐 만만치는 않지만,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만 발휘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기 걸음을 좀 낼 수 있는 마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번마 비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12번마 파워사운드는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그 자동차 광고에 보면 그런 게 있었죠. 뭐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런 자동차 광고가 있었는데, 이 11번마 파워사운드가 정말 소리 없이 강한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자다, 뭐 대상 경주에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이 서승훈 기수가 주로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좀 앞선에서 뛰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솔직히 편성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선에 잘 붙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파워 사운드는 외곽이나 안 게이트를 크게 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서소은 기수가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경주가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막판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앞선에 가야 될 마필들이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거든요. 이 8번마 킹에이데이나 12번마 골든 플러스,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이 3번마 매직 클래스, 이런 마필들이 다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울 거거든요. 근데 선위권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마필인 9번마 비열이나 11번마 파워사운드, 2번마 노돈비드, 그리고 1번 게이트에 있는 게이트 2점 있는 영광 에이스까지도 선행마들을 상당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필은 20번마 퍼펙트 액션이죠. 저는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경주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1200m라면 거의 저는 최강자급이라고 보고 있는 마필인데, 1400은 조금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 사심을 갖고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비월, 11번마 파워사운드, 2번마 노돈비드,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영광의 에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